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 1,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주희 변호사, 이 사건 좀 정리를 조금 하고 갈까요? 네, 이 사건은 일단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2017년에 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겸신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최강욱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라고 하면서 인턴 확인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 인턴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을 해서 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이 최강욱 의원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요. 네. 항소심 역시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최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그 대법원에 올라간 지 오늘에서야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을 했고요.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 무효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최강욱 의원이요, 지난 1, 2심 판결 후에 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먼저 그 전의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판부도 인정한 것처럼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 또 체험 활동을 한 것, 이것이 정말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공소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체 활동을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것을 제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적인 사무실에서 그렇게 공식 기록을 남겨가면서 인정하는 것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온 것인지, 과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경험칙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이랬던 최강욱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돼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좀 논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뭐 일관되게 법원에서는 계속 이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했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강욱 의원이 부인은 했지만은 결국은 그 부분이 이제 일관되게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뭐 저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뭐 지지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예, 이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거는 맞는데 이게 징역형을 할 정도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최강욱 의원이 2017년 10월에 지금 이걸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는 거는 2018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야인이었어요. 민간인이었습니다. 네네.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조국 민정비서관이 이제 민정수석이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금형 정도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금 괘씸죄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구형도 엄청 세게 했고 뭐 징역형까지 했다라는 거는 최강욱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좀 구형에서도 실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세게 나왔다. 뭐 이런 거는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이거는 좀 법조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형이라든지 판결에 이렇게 좀 괘씸죄 같은 게 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방해죄 자체가 사실은 뭐 법정형이라든지 죄질 자체가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위계라는 거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라는 건 위계로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죄질로서는 굉장히 높은 범죄고, 다만 괘씸죄라기보다는 그 당시는 분명히 변호사였지만 계속 그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의 기미라든지 아니면 뭐 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지 뭐 의원에 대한 괘씸죄라든지 아니면 뭐 표적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1심과 2심과 그리고 대법원까지 어떠한 변화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3심에 그 일관되게 지금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수사라든지 재판 자체에 대한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어떠한 경향성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대법원 판결 이후에, 확정 판결 이후에
최강욱 의원의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도 사실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그간에 이렇게 남용되고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또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뭐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쳤고 또 걱정을 끼친 만큼 또 염려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결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이종우 시장님,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이제 항소심 앞두고 있는데, 네. 자, 오늘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조국 전 장관 항소심에도 영향이 있겠죠? 오늘 판결에 가장 좀 당혹해할 사람이 저는 조국 전 장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강욱 지금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은 같은 재판 전략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정경심 교수가 응익하려 했던 PC 저장 매체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즉 이것을 김경록 씨한테 조국 부부가 넘겨요. 응익하라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김경록 씨가 임의로 검찰에 제출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피압수자는 전데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묻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즉 김경록 씨는 피압수자가 아니다. 이 저장 매체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했던 재판 전략, 즉 이 증거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됩니다라는 재판 전략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항소심에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최강욱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대법원 선고 예정돼 있는데 법정 같은 게 오래됐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오래 끈 사건이고요. 법에 따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대법원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시킨 가오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진숙 기자, 앞서 한동훈 장관이 오래 끈 사건이라고 언급을 또 했지만 지금 이게 대법원에 접수된 게 작년 6월이에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맞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 사건 상고했을 때 원래는 대법원 소부에 사건이 배당이 됐습니다. 네. 소부는 대법관 4명이 판단을 내리는 금방 나오는 판결인데요. 하지만 9개월 만에 이 사건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이 전원 합의체는 13명의 대법관이 이 최종 판결을 내려 이 절차에 통상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때문에 당초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이 사건의 결론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주희 변호사, 이게 오늘 선거에 이제 쏠린 관심이 하나 더 있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이번 주에 퇴임을 하는데 퇴임 나흘 앞두고서 오늘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그 주에 이렇게 판결에 참여하는 게 걸어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결에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최강욱 의원의 당선 무효가 걸려있기도 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인데도 있는데요. 사실 그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법원이 재판 일정을 바꾸는 게 그렇게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지난해 9월 4일에 퇴임한 김재영 대법관 같은 경우는 퇴임 전주인 8월 30일, 그러니까 화요일에도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참석을 하는 거는 18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일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주재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리 대표,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최강욱 의원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법원 안팎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결론을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의심을 좀 사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한 주 남기고 뭐 이런 이제 전원 합의체 들어간 사례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열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자체가 판례 변경이 있거나 뭐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제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명숙 의원 그러니까 한명숙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뒤집어지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13명 중에 저는 뭐 요 성향에 대해서 100% 제가 신뢰하진 않습니다만 보수가 7, 진보가 6 뭐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분류대로 뭐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훈 시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제 특히나 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코로나 확진이 걸려가지고 지금 뭐 좀 요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재판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대통령이 지금 만찬을 원래 그 오부 요인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못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참석을 한 것을 두고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결과를 놓고 또 판단한 거지만 지금까지 재판 지연과 관련돼서 얼마나 말이 또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 대법원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된 재판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돼갖고 유죄 확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김성교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김태우 지금 좀 전에 강서구청장이라든지 9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번 최강욱 재판만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1년이 넘게 좀 끌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한테 지금 계속 비판적으로 된 자신이 지금 대법원장 임명 이후에 많은 재판들이 지연이 돼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유종의 미로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이 대법원 하청 판결로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조국 전 장관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